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좀 자주 나오네요. 날씨는 너무 좋고 완전히 봄이죠. 그 벚꽃도 엄청 많이 폈다고 하는데 아직 벚꽃을 보지를 못했네요. 매일 뭐 그냥 가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튼 어, 벚꽃이 닫히기 전에 구경을 한번 해야죠. 원래는 그러니까 부산도 보통 이제 4월 한 5일, 4월 5일 정도가 절정인데, 뭐, 다른 지역도 뭐 훨씬 일찍 피고, 부산도 지금 아마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부산도 뭐, 벚꽃을 멋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입니까, 남천동, 그러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그 삼익비치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벚꽃, 그러니까 터널이라고 해야죠, 터널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황령산 그 인도라고 해야 됩니까? 어, 따라서 쭉 이제 광안리 방면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이제 벚꽃 화사하게 피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포장마차가 좀 있습니다. 그게 그 내려가면서 이제 뭐 포장마차에 들러가지고 뭐 막걸리 아니면 소주 그 바다도 보이고 좀 괜찮죠. 아, 아무튼 그래 그 어제였습니까? 그제 제가 왜 제목을 쫄보 이재명이라고 찍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그냥 검찰 조사 좀 성실히 받고 어,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구속은 안 시켰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금 법원 자체가 그 빨갱이들로 막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것조차도 겁이 났던 거야. 그것조차라는 게 뭐, 이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어,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가게 되면, 그, 혐의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제, 최소한 이제 뭐, 어느 정도 범죄도 소명이 됐고, 또 뉘우치고 있고, 뭐, 이리 하면서 뭐, 이제 주거지도 확실하고, 뭐, 제1야당 대표인데 도망갈 우리도 없다 해가지고 이제 뭐 기각 이렇게 나올 건데, 자기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게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쫄보 새끼, 쫄보 새끼. 자기는 오로지 이제 나는 모른다, 나는 죄 없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가게 되면 만약에 무작정 아니라고 하면 구속이 될 거고, 그러면 구속이 안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내놓는 증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판사가 그럴 거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증거도 수집이 돼가 있고, 뭐 뉘우치고 있고, 제1야당 대표인데 도망갈 일도 없고, 뭐 그래서 영장은 기각한다. 뭐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변론권을 뭐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합니까? 뭐 그래 가지고 아마 분명히 인제 기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재명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그 말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자체를 인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인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인제 그냥 불구속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3 심까지는 뭐 1 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 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 어 물론 빠른 거는 한 1년 만에 나올 겁니다, 뭐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는 계속 막 하다 보면 아무리 빠르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한 2 년에서 한 4 년씩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든 막 뭔가를 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어리석은 생각이 스스로 올가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중동이 역시 이 새끼들은 포기를 안 하네요. 이준석이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끼워 팔기로라도 하여튼 한번 끼워 팔아 보겠다고 또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겁니다, 이거. 위정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확보됐고 뭐 그 주거지도 확실하고 뭐 구속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수사에 제동이 그러니까 주특기 아니에요, 주특기. 빨갱이들 주특기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은 뭐 안에 내용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기각됐으니까 '야 검찰이 뭐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잔머리를 잘못 쓴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으면 앞에 이런 거 있더라도 분명히 아마 99% 확률로 아마 기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빨갱이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도 인제 자기는 두려웠던 것이. 이 쫄보 새끼, 쫄보 새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쫄보짓이 이제 자기를 인제 죽이는 자충수 가 된 거죠. 아니 뭐 오늘도 뭐 또 새로운 거 나왔죠. 그 오늘도 유동규가 또 뭐 남욱도 뭐 법정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고 뭐 또 뭡니까 뭐 시장 시절에 뭐 휴가를 갔는데 그걸 또 유동규가 또 휴가비를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뭐 주고 그러니까 진짜 이 빨갱이 새끼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기 돈은 절대 안 써요. 그 세금이 지 돈이야. 이 맛을 알다 보니까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무조건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인제 자기들은 인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특히 지난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시민단체다, 언론사다 돈을 막 뿌리니까 다 인제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윤사단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팠는데 돈과 관련해서는 너무도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뜨리고 자기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금수저막부터 해서 뭐 지랄지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쫄보짓 때문에 뭐 머지않아서 구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갈수록 그 빨갱이들 그 뭐 강윤미 뭐 저기 김관옥이 김종욱이 뭐 전수미 뭐 박승민입니까? 건현 또 뭐 누굽니까 또 뭐 김성환이 뭐 또 누구 있어? 복귀왕이 장현주 뭐 전예현인가? 그 특히 MBN에서 자주 나오는 그 띵띵한 년. 그 년하고 또 누구 있지? 뭐 서용주, 뭐 전재수, 뭐 서재현이 또 누구 있어 또? 뭐 이경, 뭐 남정희, 뭐 이 두 년은 뭐 그렇게 자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갈수록 자기들도 개소리를 씨부리다가도 이제 너무도 이제 이 뭡니까 그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막 이 뭔가 좀 아구가 맞아 들어가니까 점점 수수에 몰리잖아요. 그 어제 그제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지금 이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딱 진짜 당선되고 딱 1년 만에 그나마 좀 이제 전투력이 좀 갖춰가고 있다는 거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저기 당이죠, 당. 물론 뭐 친윤으로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뭐 일단 좀 지켜봐야죠. 뭐 장해찬이 그다음에 누굽니까 뭐 이철규 어 뭐 근데 뭐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그래 막 우리 윤통도 아주 크게 저 당에는 기대하는 게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안 변하거든요. 맨날 십선비짓 하던 새끼들이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하루 이틀 만에 투견이 돼 가지고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되느냐? 절대 안 되죠. 단지 이준석이나 이런 간첩 새끼들이 날뛰는 거를 일단은 적어도 당내에서는 제압을 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윤통도 일단은 1차적인 가장 큰 목표가 그거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차피 뭐 전투력이 좋은 어떤 군대로 조련을 하겠다? 아니, 조련을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따위 것들을 뭐 조련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윤통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현재의 이 구성 멤버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김재원이 어 제가 그래 얼마 전에 그 처음에 그 저기 뭡니까 그 한 번 얘기했을 때는 약간 갸웃했죠. 정확하게 의도가 뭘까? 그냥 뭐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실은 한 거고 뭐 망언을 한 거고 이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어 이제까지 보면
그 TV에서는 제가 이전까지 참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특히 인제 김어준이 그 당시에 TBS에 자주 출연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제가 한두 개 본 것 중에 보면은 막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안 하면서도 아주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김어준이를 흔히 말하는 연맥인다고 하죠. 그런 뭡니까 언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오래 했고 그런 양반이 뭐 쉽게 분명히 그게 거기서 발언을 하면 언론에 보도될 거라는 뻔히 아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래 인제 며칠 전에 뭐 이제 또 이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뭐 이 미국 애리조나인가에 가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유심히 읽어 봤죠. 보니까 어 이제 뭐 앞에 거는 다 이전에 했던 발언이니까는 냅두고 그나마 "광화문이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이거 민주노총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가 중에 그람시의 진지론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뭐 이 비슷한 얘기를 아마 이전에 한두 번 저도 했습니다. 뭐 이거 인제 이게 그러니까 각 진지에 쉽게 말해서 간첩들을 짝짝짝 심어 놓고 이걸 활용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어떤 그런 뭐 대충 그런 이제 이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김재원이가 말한 게 정확하게 지금 말한 거예요. 각 분야에 이 자기들 빨갱이들이 박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권익위의 전현희, 방통위의 한상혁이, 사법부의 뭐 김명수, 뭐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재판관들 뭐 정확하게 맞잖아요. 언론으로 따지면 뭐 특히 MBC, KBS, YTN,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각 진지에 간첩들을 심어 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딱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지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보면 국민의힘 보수 정권이 제대로 가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지만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각 진지에 들어가면 좌파들이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런 사회 구성원들이 활동하면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면 사실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그나마 이재명이 대통령 행상을 하는 것을 막았지만 사회 전체를 바꾸는 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혁명 방식이 한국으로 전수됐고 이게 딱 독립운동 때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공산혁명 방식이 전수됐고 그러면서 또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좌파 이념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지금 딱 빨갱이들. 대한민국 좌파는 중국 모택동의 노동자 농민 봉기에 의한 자본가 축출운동이 고향이라고 인식한다. 노무현 여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국의 반미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맞나?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고 현재 문제에도 영향이 있다. 이걸 딱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의도를 갖고 한 거다. 그 의도가 뭐냐? 당연하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뭡니까? 김재원이 말한 걸 이게 일단 100% 맞는 거고요. 그럼 이걸 깨뜨리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있는 이런 머저리 새끼들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주 사태를 지금 거의 성역화됐잖아요.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요 소위 뭐 보수 쪽에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붙여놔야 이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는, 그러니까 그 정광훈이를 죽게 세워주는 의도는 그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막 나가는 애들 우쭈쭈 해주고, 쉽게 말해서 막 이런 거 아닌가, 돈 좀 지어주면서 막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막 무기 지어주면 씨발 막 어쓰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총질하고 하잖아요. 깡패 새끼들, 조폭들이 뭐 마피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상대 계파, 상대 조직 없을 때 자기들이 직접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뒷골목에서 막 끌렁대는 좀 어깨 좀 힘들어가 있는 새끼들, 어린 새끼들 부르다가 돈 좀 지어주면서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총 지어주고 주면서 저 새끼들 쓰러라 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막 쓰러비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위대 내지는 홍위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홍위병 쓴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옛날처럼 막 가가지고 막 두들기 부수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또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빨갱이들이 뭐 자기들 진영에서 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저 외곽의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그걸 하자는 거지. 물론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는 게 아니죠. 가짜 뉴스 퍼뜨릴 것도 없어. 이거는 이 새끼들은 워낙 저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가지고 제대로만 이 뭡니까 지적을 해줘도 충분히 싸움이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안 하잖아. 그걸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멍청하게 듣고만 있고. 그래,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도 아까 그 뭡니까 이것이 정치다였나? 정미경이 나왔고 서재현이가 나왔는데, 서재현이가 또 개소리쳐 씹으니까 바로 정미경이가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까야 될 거 아니야. 오늘 그래 정미경이, 그리고 또 장희철이가 마지막에 그 서재현이 그 쓰레기 새끼가 막판에 이제 지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어 주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정순신이 뭐 학폭, 또저 또 누구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끝을 내니까 장인찬이가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럴 거면 저기 저 누굽니까 그 정청래 그 아들 성폭행 사건 그것도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래야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이 바로바로 거짓말했네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곽에서 싸우는 구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총대를 메고 김재원이가 외곽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말씀드린 이 얘기 뭐 그람시 진지론 얘기하고 중국 공산혁명 얘기하고 주체사상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쪽에 빨갱이들 외곽 조직이 막강하잖아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쪽에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걸 정광훈이한테 전담시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축구 세워주니까 막 정광훈이 좋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신의 한순위 이런 것들. 우쭐해가지고 우쭈쭈 해주면 우쭐해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임무로 떠들 수 있는 어떤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재원이가 이렇게 지금 외곽을 쓱 돌아다니면서 이런 개소리들 씨부리지 않나. 저는 제 이 판단이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철규가 네이버를 또 겨냥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전자문서 알림이 왔대요. 근데 이게 전자문서가 아니고 광고였대요, 광고. 저도 뭐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네이버를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고 카카오 이 거대 플랫폼 업체 이 두 개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손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군불대기. 네이버하고 카카오 손보기 위해서 군불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짧게 얘기했지만 뉴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죠.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올라갈수록 지금 댓글 여러분 네이버 댓글 한번 보세요. 또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이전에 수사 다 해봤다니까. 우리 윤통 한동훈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네이버가 이 새끼들 지금 미쳤어 이 새끼들도. 그러니까 특히 지난 5년 동안 뭐 너무도 배가 따신 놈들이었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날짜를 특정은 못합니다만은 한 방에 다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다급해진 여 한동훈 천안함 한동훈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같이 지금 놓고 제목을 딱 뽑잖아요.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의도가 아니 이런 쓰레기가 어떻게 참 박수영이 한동훈 뭐 이거는 그래 뭐 누구는 욕을 했었던데 어차피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어차피 그래 어쨌든 참 이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 스스로 싸워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게 없는 거죠. 당 지도부와 친윤계는 그런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차피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지금 이 판이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냥 저도 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경쟁했던 천하람 위원장에게 당직을 맡기는 방안을 이거는 당연히 그냥 소위 말해서 립서비스 아닙니까? 립서비스. 근데 이게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뭐 거론이 되고 있고 막 진짜 뭐 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새끼가 진짜 야, 뒷배가 이제 조중동이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거지라고 죠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뒤에 조중동이 있으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한동훈하고 동급인 것처럼 타이틀에다가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소위 보수 자유우파 보수라는 것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아유 쓰레기 새끼들 조선일보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냈냐고 조선일보 없었으면 씨발로만 박근혜 탄핵 안 됐지 병신아 시간이 지나도 씨발 뭐 깨닫는 게 쥐뿔도 없는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니들이 뭐 개딸이고 이제 찌빠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새끼들아 그냥 악랄하지 않다는 거
그게 나은 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새끼들아. 씨발 전쟁터에 총 들고 나가 가지고 씨발 나는 사람 못 죽여 씨발. 그리고 나는 도덕적인 놈이고 나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어. 사람한테 살상 무기를 갖다가 막 어휴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래 놓고 뭐 개딸들 보고만 욕을 하고 지랄. 차라리 걔들이 나아 씨발 것들아. 노선은 아주 분명하잖아 씨발. 니들이 그렇다고 뭐 도덕적으로 우월해 씨발 것들아. 다 똑같은 것들이지. 단지 좀 더 악랄하지 않냐 못하냐. 그거 말고는 씨발 다를 게 없어 새끼들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병신이지. 그러니까 씨발 이런 쓰레기들한테 아이고 씨 자기 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둘 다 갖다 바치지. 아유 병신 새끼들. 그게 빨갱이들 새끼 때문이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씨발 뭐 윤통이 판 깔아놓고 씨발 뭐 이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은 씨발 판 깔아놓고 씨발 윤통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온 거지. 결국에는 씨발 윤통 손에 지금 나라가 10년 동안 놀아난 거지. 따져놓고 보면. 아직도 윤통이 정치에서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조국하고 추미애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에이구 에라이 씨발 그런 대가리로 씨발 뭔 아이고 그래 보시다시피 김기현이 지금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자기는 조중동에서 계속 믿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빨갱이들도 저 뭡니까 그 여론조사를 빌미로 막 그래 지금 나오죠. 뭐 민주당 지지율이 뭐 저기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막 또 뭐 40% 넘어가가지고 또 한 6, 7% 정도 차이 나죠.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수치를 무작정 조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리얼미터 갤럽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 똔똔이잖아요. 34, 35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이야 일단 부동표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그게 딱 나온다니까. 이 3분의 1이 적어도 민주당 쪽으로 좀 더 경도되어 있다는 거죠. 리얼미터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걸 딱 기초한다면 갤럽을 기준으로 차이 나는 수치는 여기 있는 3분의 1이 나머지 3분의 1이 소위 중도라고 하는 3분의 1이 진짜 중도가 아니고 빨갱이 편으로 어느 좀 더 많이 경도되어 있는 중도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언론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진짜 그 정권 놔두고 지금 2년 됐잖아, 2년. 아니, 너 좁게 잡아서 그래. 1년 한 반 정도. 그 대장동 터지고부터 1년 한 7개월, 8개월 됐죠. 이재명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6~7%가 더 나온다. 이게 언론 탓이야? 이걸 단순히 언론 탓이니 뭐 조작이니 할 수 있어요? 소위 너희들 보수라는 것들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야. 적어도 지금쯤 됐으면 민주당 지지율은 딱 30에서 33%에서 무조건 고정이 돼야 돼요.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냐?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은 무당층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으로 쏠리는 이유. 그게 너희들이 병신이라는 얘기야. 병신이라는 얘기. 이렇게 경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제대로만 싸워줬어도 이걸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이쪽으로 가기는 하지 않는 게 됐을 텐데, 윤통 혼자서 씨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쪽으로 왔다가 윤통이 좀 잘못한다 하면 다시 이 빨갱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여론 조작이다, 뭐 지지율 조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먹히도록 만든 게 너희들이니까, 보수라는 너희들이니까. 제가 박근혜한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박근혜 그냥 불쌍하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아직도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유 씨발 솔직히 미친 것들이지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개딸이니 하는 것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탄핵당한 것도 박근혜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참말로. 주간조선 역시 타이틀이 국힘 MZ 지지율 하락하자 친이준석계의 화해 제스처. 이렇게 나오죠. 뭐 크게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중앙일보 한동훈 등판론에 이준석 1회말 구원투수 올리는 것 애초 라인업 잘못. 그러면서 또 이런 빨갱이 새끼 개소리를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당직에 또 친윤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물론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막 이준석 편을 들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가 뭡니까? 뭐 그냥 똥칠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잖아. 어차피 지금 국힘에서 지금 친윤 반윤 아니면 비윤 하는데, 아니 뭐 이준석계 말고는 뭐 있어요? 그럼 친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야 씨 탕평 얘기했는데 이준석계도 넣어야 안 되냐 이 얘기잖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조중동이 이준석이 뒤에 조중동이 있다는 말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인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 왜 사냐, 씨발 것들아. 어? 왜 사냐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잖아. 그런데 뭐 조선일보 같고 TV조선 채널A 최고, TV조선 최고, 뭐 신동욱 앵커님 최고. 너 같은 것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라고. 아이고 이씨. 한심한 것들. 마무리하면 이재명 뭐 구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4월 중순쯤에 뭐 한 4월 달력이 어떻게 되죠? 1일이 토요일이니까 그걸 빼고 둘째 주, 제가 생각을 한 둘째 주쯤에 그러니까 10일에서 14일 사이에 10일에서 14일 사이쯤 아니면 그 다음 주 하여튼 뭐 중순쯤에 4월 중순쯤에 체포동의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 한 요 언저리쯤에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4월 말쯤이나 늦어도 5월 초쯤에 표결이 비춰지고 5월 중순이나 쯤에 구속.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고 볼게. 그래. 윤통이 미국 방문이 4월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4월 말에 윤통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